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가 게 어디 있어? 근데 본인이 어제 또 얘기했어요. 본인은 네. 바보 멍청이라고. 뉴라이트 왜냐면 모른다. 네. 본인 뉴라이트 모른대요.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니, 그게 저는 그것도 뉴라이트를 없어. 모른대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모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역사의 어떤 갈등들, 역사 논쟁 부분에 있어서 광복회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 경축식이 반토막 났잖아요. 그때까지 몰랐으면 최소한 시의성이 있는 현안이면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몰랐으면 어이 뭐 비서관 저기 뉴라이트가 뭔지 나한테 설명을 해봐. 아니면 가져와봐.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국정브리핑을 할 때 뉴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보니 이런 거더라. 이래서 이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변명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전 뉴라이트 몰라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애둘렀단 말이에요. 이게 불리하니까 모른다 그랬어. 다 그냥 다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의료대란 이거는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거짓말한 거고요. 네. 왜냐면 본인이 현장에 확인해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아니 근데 어떻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가봐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아니 그게 해? 무서운 거지. 끔찍하고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을 다른 걸 떠나서요. 최병 특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거는 국민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치. 건강권. 이 두 가지는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를 다 떠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을 왜 내요? 세금 거부를 해도 되는 문제예요. 내 생명을 못 지켜주는 국가에 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 인식을 못 갖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어제 나와서 그걸 자랑스럽게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고 지금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자랑스럽게 역시 대통령이 역시 어제 감화는 최고였다. 진짜? 모든 거를 공부하고 오셨고 네. 국민들이 모두 확신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지금. 아니 미쳐 돌아가는구나. 미쳐 돌아가는구나, 김문수 진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김문수 지지한 사람들이 이제 대선 후보 나가야 된다 이랬대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망해라.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망하는 게 좋을 것 난 같긴 어디서 하고. 그런지 알아요. 네. 어디서 그랬어요? 그 구구 유튜브 몇 군데에서 네. 조회수 많이 나오는 곳에서 네.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어떻게 그런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지지율 한 1, 2%의 정당으로 빨리빨리 전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무슨 30%야, 니들이. 김연아 평론가는 뉴라이트 나름 또 심리학까지만 또 쪽 역사 쪽으로 전문이야. 심리학까지만 역사도 전문이야.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요, 맞아요. 뉴라이트 모른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모르죠, 저는. 잘 모르는데.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물론 여기서도 의심하고 있지만, 네. 저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흉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네.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네. 진짜 모를 것 모르는 것 같아. 같다. 실제 이 사람은 모를 수 진짜 있다. 모를 것 같아. 네, 이런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모른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모른다. 몰라서 저런다. 이런 거를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장점이다. 그렇죠. 제가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우스개로 장점이다. 장점이다, 그런 진짜.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 모른다고 하면 진짜 몰라서 얘기하나 보다 싶은데 네.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볼 때 이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향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하는 그 태도 이런 걸 보면은 뉴라이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뉴라이트에 대해서 빠삭했으면은 그 뉴라이트 논리를 막 설파를 했을 거예요. 또 어제 20분 30분 얘기했을 거예요. 알면, 좀이라도 알면. 막 뉴라이트라는 게 1948년에 뭐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진짜 관심 모른다. 없다. 뉴라이트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일본과 관계 회복을 하고 일본의 모든 거를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세력은 뉴라이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라이트하고 계속 밀착이 되면서 뉴라이트 사람들을 등용을 해갖고 다 이제 꽂은 건데 그럼 여기서 질문의 핵심은 뉴라이트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뉴라이트 인사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뉴라이트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에는 사실은 뉴라이트에 대해 별 관심은 없고 그런데 뉴라이트를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는 뉴라이트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뉴라이트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난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모릅니다 라고 치워버린 다음에 다만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요직에 있는 거는 내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가 아닌 다른 방향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모범답안인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서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심리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심리학 박사잖아요. 박사 수료. 근데 수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계속해서 그래도 이상한 게 진중권 씨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으로 착착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하다고 네. 생각하는 네. 게 우리 대통령이 왜 저런 식의 인사할까 왜 저런 식의 말할까 좀 그런 거 좀 이상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네. 특히 자기가 잡아나온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씩 다시 병주고 약주고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 KBS 그러니까 MBC 방송 그 박문진 이사들 이제 신청해가지고 네. 됐던 걸 보고 네. KBS 이사진 5명도 신청을 했어요. 그랬죠. 거기에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KBS 변호사? 방통위에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네. 반대쪽. 그러니까 반대쪽. 방통위에서 이제 임명해가지고 방통위 쪽 변호사. 네, 방통위에서 임명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이쪽하고 싸울 변호사. 정부 측 변호사 누굽니까? 네. 임성근 변호사예요. 옛날에 그 사법농단 때 양승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네. 가장 큰 문제가 많았었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 못 벗었던 분이에요. 음. 그분도 결과적으로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을 말하자면 그 수사받고 탄핵당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번에 방통위에서 임명을 했어요. 아, 정부 측 변호사로?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방통위에서 말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방통위는 지금 대통령실의 입김이 없이는 그런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진숙 임명한 그렇지. 거라든가 김태규 임명하는 그렇지. 거라든가. 내가 김태규는 나는 변호사 잘 모르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청문회에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 임성근 변호사가 지금 임명이 됐다는 거는 야 진짜 특이하다. 자기가 그렇게 짓밟고 자기가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왜 또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다른 분야에서도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찾아갖고 인사하고 밥 먹고 막 웃으면서 자기가 이제 좀 희석시키려고 했던 거, 뭐 자기가 옛날에 해줬던 사람들 다 풀어주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법농단은 자기가 사실은 그 판사들은 사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려다가 다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정말 이 심리가 이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이거 거예요. 뭐야? 뭐 이해되죠. 왜 안 아, 돼요? 돼요? 어떤 심리예요?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놀이. 놀이요? 대통령 놀이. 아, 대통령 놀이를 네, 한다. 대통령의 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즐겨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먹고 잘 살고 본인만 잘 이 5년을 버티면 되고 본인의 배우자만 잘 버티면 돼요. 잘 살면 되고 해외 순방 잘 가고 내가 벌 줬던 사람 풀어주는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생각 없어요. 어제 제가 국정 브리핑을 보면서 이분은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고백하는구나. 예를 들면 의료 이 사회 현장에 대한 현장 붕괴 상황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 상황에 대한 검사로서의 법률적 지식도 없고 뭐 역사적 뉴라이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부속실 성취에 대해서도 공간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내고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분은 국정 운영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어저께 자인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임명하는 사람들 어제도 제가 놀랬던 게 이분은 별로 그렇게 말하자면 왜 구술을 했는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김영석 구술을 했는지 알겠는데 난 구수로 들었어. 구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도 저는 그분은 개인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이 김영석 독립 기념관장 때문에 정말 여야 그다음에 온 나라의 광복회까지 역사계가 두동강이 났는데 김영석이 누구야? 물어보는 거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뉴라이트가 뭐야?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에는 관심이 없거나 본인과 본인 배우자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근데 요 보니까 좀 뻔뻔하고 뭐 후화무치한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그 거짓말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김영석이 누군지 알겠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송진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쭉 김연아 평론가가 쫙 그 분석한 게 있거든요. 김영석이 왜 임명됐을까? 아마도 송진우의 손자인 송산흥현 교수가 누구죠? 윤석열의 뭐 석사 논문인가를 봐줬다며. 지도교수였다 그러면서. 예? 그 지도교수 뭐 고인맥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네. 대해서 어떤 철학이나 뭐 어떤 이념적 지향이나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관계지향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나하고 철학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 한번 써봐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누가 이 추천하던데 내 은사님이 뭐 예를 들면 누가 이 써보라 하던데 또는 내가 옛날에 수사를 해봤는데 그때 내가 수사를 해본 사람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믿을 만하던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수사를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좀 보답을 해줘야겠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20여 년을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많이 챙겨준 후배가 이제 와서 날 배신해? 밥을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 그런 위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걸 뭐 어떤 확신을 저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거지만은 추정이야, 추정. 그렇죠. 추정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김영석 관장이 최근 보도를 보면은 지난 4월 달에 보면은 국가보훈부에서 벌써 이분이 뭐 독립기념관장 되기도 전에 거의 이분을 대상으로 해갖고 용역을 줬다는 거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뭔가 재평가하는 작업을 해라고 용역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4월에. 그렇죠. 그리고 이 용역을 할 때 그러면 요 용역을 할 때 그런 연구자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뭐 이승만 연구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는 뉴라이트와 관련된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법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할 때 그 이승만은 사실 최근에 어떤 보수주의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승만 김구 구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승만을 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김구를 폄하해야 된다 이 구도거든요. 왜냐하면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김구 선생이 이거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임정의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김구 계열이 훨씬 더 그것을 중시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김구는 격화시키고 이 이승만은 높여야 된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송상현 교수의 이 할아버지 되는 송진우 선생이 당시에 김구 선생으로부터 암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증명된 바는 없는데 당대에 그렇죠. 그냥 네. 의심이 있었을 뿐이고. 예.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혹시 이 송상현 교수가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김영석 관장이 자기가 맡았던 재단 있지 않습니까? 재단 이사장일 때 뭐 송진우 재평가 뭐 이런 거 하자고 그러고 월간조선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그러면 송상현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정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뭐 검토해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그러면 보훈부 장관한테 이 사람 괜찮다던데 한번 독립기념관장으로 한번 얘기해봐. 이런 것들이 작동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뉴라이트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다 이 관계지향적인 것들이 작동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뉴라이트 철학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거냐 마는 거냐 뉴라이트인 거냐 아는 거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인맥이 작동하고 관계가 작동하면 이거는 다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된다. 사실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김태우가 우리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그랬죠. 때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것도 모른다고 저렇게 말하지? 그 네. 대통령한테 신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김태우 말이 딱 맞았어요. 정확했어. 정말 네. 모른다. 게다가 네. 대통령이 나 몰라. 스스로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모든 실권을 그냥 김태우한테 다 넘기고 네가 뭐 오다 내리면 내가 다 도장 찍어줄게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인사가 지금. 그러니까 김태우가 맞춘 게 아니라 김태우가 시킨 대로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 나가서 느낌상. 대통령님 제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럴까?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요 본인의 주관보다는 옆에 많은 것들을 다 그냥 듣고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을 인사 조치를 안 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자를 한 사람이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 본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어제 그걸 고백했어요. 만약에 나는 이제 모른다. 본인 지도 교수였다면 그리고 이제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 지도 교수였다면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하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추정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봤었던 검사 출신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저 김민하 평론가가 했던 그런 이야기. 논문 지도 교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정도의 친분 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뭔가 만약에 진짜로 부탁이 가잖아요. 전화 가잖아요. 절대 거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본 것 같아. 내가 보기는 추정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랄지 본인의 어떤 관계지향적 이거는 이제 관계지향적이라는 게 이게 부정부패를 솟아시키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주 전형적인 옛날 구닥다리 스타일 아닙니까? 이렇게 관계지향적이라는 게 철학이나 가치지향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서구 선진 정치인들이 유권자들한테 내가 어떤 정책과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지지해 주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걸로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정치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지향이라는 거는 야, 니 나랑 알아? 이렇게 해서 어이고 그러면 우리는 거의 먼 팔촌이네. 이게 한국적 옛날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리더십을 설명하는 심리학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지향적, 과제지향적, 그다음에 그렇죠. 관계지향적 이렇게 되는데 네. 관계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려는 사람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요. 그래서 김건희가 했던 비즈니스 스타일도 바로 이런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 대통령 부부가 좀 그런 네. 쪽으로 좀 집중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뭔가 관심을 쏟아주고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그 상응한 대가를 줄게. 이런 형식으로 나가야 돼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